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나텍 어소시에이트 황희민입니다. 네, 5월은 참 행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죠? 이제 또 남은 행사가 또 스승의 날이 있는데, 이렇게 좋은 5월에 시간 내주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우리 사장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제 30 후반에서 이제 40으로 향하고 있는 나이를 가지고 있고요. 뭐 보험부터 해가지고 직장인, 자영업, 먹고 살기 위해서 안 해본 것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메나텍을 이제 6년 차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제가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이전에 제가 직장인과 자영업과 영업을 했던 것과 이 메나텍은 소득에서 큰 차이가 있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자산 소득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이 과연 이룰 수 있는가, 그리고 이것이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는 팩트와 정보를 들고 있는가를 오늘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제가 메나텍을 알아봤던, 그리고 저한테 다가왔던 정보 중에 가장 임팩트 있던 정보로 제공해 드릴 텐데요. 우리 사장님들께는 혹시 맞지 않더라도 한번 좀 찾아보시면서 검증해 보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현실 점검이 있고요. 그리고 현실 속의 문제, 그리고 기회는 TLP 안에 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현실 점검입니다. 요새 주식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런 소외감을 많이 느끼죠. 어떤 분들은 주식해 가지고 뭐 떡상했다 뭐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주식에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주식의 주자도 몰라서 올라가는 것만 바라보고 계신 분도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그 젊은이들이 지금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그러는데, 얼마 전에 그런 그 광고라고 그래야 됩니까? 영상을 봤어요. 전세, 비용이 얼마 안 돼서 전세로 들어갔던 부부와 엄청나게 빚을 지고 집을 샀던 부부가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빚을 지고 집을 샀던 부부가 돈을 벌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오히려 더 이 20대, 30대가 집을 사려고 많이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해운대도 제가 한 5년 전에 해운대 왔을 때랑 지금이랑 집값이 거의 2배 차이 나거든요. 예,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원하는 집을 살 수 있을까? 가면 갈수록 현실은 더욱더 멀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노후가 되어서도 문제인 게, 노후로 적정한 생활비가 297만 원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을 때 나에게 2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많이 없습니다. 예. 그냥 생각하기 싫어서 묻어둘 뿐이지, 우리가 그거를 시간을 땡겨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200만 원이 절실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나마 노후를 대비하고 있는 게 국민연금인데, 이 국민연금도 많이 받아가시는 분이 190만 원 정도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나머지 한 7, 80만 원은 어디서 내가 들고 와야 적정한 노후 생활을 보낼 수 있을까? 그리고 평균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으신 분들의 국민연금 수당을 보니까 5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가 제일 많아요. 그러면 100만 원 정도면 과연 내가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계산해보면 안 그렇습니다. 부부들이서 60에 은퇴를 하고 한 90살까지 같이 사신다고 한번 볼게요. 요새는 뭐 요양병원에 들어가도 90 넘으셔도 잘 안 돌아가시잖아요. 맞죠? 예, 그러면 30년 정도를 부부들이서 밥을 먹는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요새 짜장면이 얼마죠? 한 7,000원 정도 합니다. 맞죠? 예, 뭐 이것저것 다 한다 해서 10,000원으로 잡을게요. 그러면 부부들이서 한 끼 짜장면 먹으면 얼마입니까? 2만 원이죠. 세 끼를 짜장면 먹으면 얼마입니까? 6만 원입니다. 한 달 30일을 짜장면을 먹으면 얼마죠? 180만 원이에요. 예. 근데 국민연금 100만 원 가지고 살 수가 없죠. 짜장면도 못 먹고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도 필요하고 해결책도 필요한데,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은퇴가 위험한 이유가 뭐냐면은 준비를 너무 못하고 있어요. 저희가 고령화로 넘어가는 속도가 우리나라가 너무 빠릅니다. 특히 일본보다 더 빠릅니다. 지금 일본은 초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지 오래됐거든요. 근데 그 일본도 고령화 시대에 들어가는데 36년이 걸렸는데 저희는 26년밖에 안 걸린대요. 예.
그러면 더욱더 우리는 준비하지 못하는 노후를 맞이하게 될 거고, 이것을 그냥 생각하기 싫다고 묻어줄 문제가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해서 진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한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이런 질병은 그냥 서비스로 가져갑니다. 고혈압, 당뇨약 드시는 분이 노인 인구 중에 2명 중에 1명이고요. 암에 걸리시는 분들은 3명 중에 1명입니다. 예. 주변에 암 환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의사 선생님들한테 여쭤보니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 부검을 의뢰해서 부검을 해보니까 안에 암 종양이 있더라는 거죠. 예. 그러면 발견을 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는 암 환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수많은 약들을 많이 먹게 되죠. 고혈압약 먹으면 고지혈증 약 먹고, 고지혈증 약 먹으면은 변이 안 나오니까 변비약을 먹고, 변비약을 먹다 보면은 위가 아프니까 위장약을 먹고, 위장약까지 먹으면은 간이 안 좋아지니까 간장약 먹고, 그러면 나도 모르는 새에 이런 약을 매일마다 먹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노후를 보내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노후를 보내기 싫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다가 우리도 모르는 문제가 또 발생했죠. 코로나. 예,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신 이유도 이것 때문 아니세요? 근데 얘가 자꾸 변이를 일으키죠. 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백신을 맞으면 안전할까라고 하겠지만 전문가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누구도 임상 실험에 강제로 동원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백신을 맞으시는 분들은 임상 실험 대상자라는 겁니다. 예. 백신이라는 것이 뭔가 만들어지기는 5년이라는 기간이 최단기간이라고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근데 우리는 2년도 되지 않은 이 백신을 맞고 있습니다. 그러니 뉴스에는 어떤 부작용이 일어났다라는 뉴스도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죠. 근데 저는 이 코로나19든 코로나 25든 또 다른 코로나든 어떤 바이러스든지 간에 저는 우리 몸의 생체 면역이 제대로 발전만 돼 있으면, 그리고 이 면역이라는 것이 감기를 안 걸리고 나는 무적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 우리 알고 계시죠, 사장님들? 면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바이러스가 들어왔지만 이것에 대해서 빨리 학습을 하고 그것에 대한 항체를 잘 만들어내는 몸이 면역이 좋은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학습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겨내는데, 우리가 이 학습이 안 된 면역 체계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늘 뭐에 의존하게 됩니까? 백신, 아니면 주사, 아니면 진통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 근데 면역을 올리기 위해서 과연 약이 필요한가, 영양이 필요한가? 저는 영양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바른 영양, 바른 먹거리를 내가 먹고 적절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시면은 면역은 자연스럽게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요. 이 면역이 우리 국민들 중에 60%, 70% 이상 자가 면역이 잘 발전된 사람들이 많으면 이거는 단체 면역으로 들어가면서 코로나19는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래서 백신이 문제가 아니라 내 몸의 면역이 문제인데 일반인들이 이 면역이 어떤 건지도 잘 몰라요.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탄저균, 얘가 이런 과학 실험실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온난화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동토층이 있죠. 이 러시아에 가보면은 영구적으로 얼어 있는 땅에 있거든요. 그 땅에 있는 바이러스였대요. 그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옛날에 우리 지구상에 있었던 애인데 얘가 얼음 속에 잠자고 있다가 녹으면서 나온 거라는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우리 저 러시아 동토층에 지금 남극 쪽에 어떤 바이러스가 숨어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러시아에 시추하는 전문가들이 남극을 쭉 타고 들어가 보니까 제일 밑에 얼지 않은 호수가 있는데 10m 남가놓고 그만 팠대요. 예. 남극 빙하 밑에 얼지 않은 호수가 있답니다. 근데 그거를 왜 안 팠을까? 그거 파는 순간 판도라의 상자가 열리는 거예요. 어떤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탄저균이 나왔던 이런 동토층, 원래 여기에 얼음이 덮여 있고 눈이 덮여 있는데 지금 녹아서 나무가 약간 기울었죠, 맞죠? 그리고 거기에 나왔던 이 물고기도 일부러 올려놨습니다. 왜요? 이거 녹아가지고 물에 넣어놓으면은 바이러스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환경 속에 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의 해결책은 과연 재정에 대한 해결책 있으십니까, 사장님들? 또 다른 코로나가 왔을 때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회사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고 한탄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적절하고 그리고 제대로 된 해결책을 가지고 맞서 싸우실 겁니까?
내 노후가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걱정만 하실 겁니까? 아니면 해결책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해결책은 전 메나텍이라고 봅니다. 또한 면역도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면역의 핵심이 결국은 세포의 촉수의 역할이었는데 이것이 메나텍이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든 의학자들과 생리학자들이 다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면역이란 무엇일까? 예. 그 면역에 대한 핵심 물질이 메나텍에서 만들어내는 엠브로토스인 것을 제가 오늘 검증해 드릴 테니까 보고 맞다면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사업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택하시는 것이 뭡니까? 아이템입니다. 내가 무엇을 팔아서 어떻게 돈을 받을까? 이 문제거든요. 예. 근데 이 아이템이 타이밍도 같이 맞아야 돼요. 예. 우리 부산에 사시는 분들은 가라오케라고 잘 아실 겁니다. 일본에서 건너왔죠. 이게 1980년도 때, 90년도 때 이 초량이라든지 동부 쪽으로 굉장히 히트를 쳤습니다. 예. 뭐 접대 문화가 발전된 우리나라에서는 이 가라오케가 성행할 수밖에 없었죠. 예. 그래서 제가 가라오케를 처음 열었던 사장님도 한번 만나봤는데 그냥 앉아있으면 돈 벌었대요. 그냥 앉아있으면. 돈다발을 들고 와가지고 우리 좀 넣어달라고 접수표 뽑고 이랬답니다. 근데 지금 그 가라오케가 뭐 노래방, 노래 연습장 바뀌어가지고 지금 우리 주변에 다 있는데 지금 이 노래방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 망합니다. 예, 알바생보다 돈 못 버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이 아이템이 아무리 좋더라도 뭐가 있어야 돼요? 타이밍이 있어야 되는데 그 타이밍에 독점권까지 들어가면은 이거는 대박입니다. 이번에 조금 있으면 이제 여름에 해운대에 뭐가 깔리겠습니까? 파라솔이 쫙 깔리겠죠. 거기에 뭐도 깔리겠습니까? 튜브도 깔릴 겁니다. 그걸 나 혼자 팔 수 있다면. 근데 이게 겨울에 파라솔 팔고 튜브 팔면은 뭐가 안 맞는 거예요? 타이밍이 안 맞는 거예요. 아이템은 좋은데 여름에만 가능한 겁니다. 근데 그게 나 혼자 팔 수 있으면 어떨까요? 대박인 거죠. 근데 제가 쭉 알아보니까 메나텍이 이 요건을 다 가지고 있더라고요.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이템은 어떤 아이템이 있습니까? 과거에 떴던 아이템이 있죠. 이거는 돈 못 버는 거 다 알아요. 자, 현재의 지금 아이템이 있는데 이 현재의 아이템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항상 조심하는 게 뭡니까? 혹시 막차 탈까 봐. 네, 이거 다 끝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거 점포 내면 내 옆에 또 다른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점포 낼까 봐 노심초사합니다. 근데 그 노심초사가 현실이 되죠. 그대로 생깁니다. 네. 근데 이 미래에 있는 아이템은 누구도 아무도 안 하고 내가 내면 이거는 나 혼자만 팔고 있을 건데 중요한 거는 얘가 미래의 그 내 고객들이 찾는 아이템이냐는 거죠. 예.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면은 정보입니다. 정보. 그래서 정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사장님들 주식 때문에 많이 기웃기웃 거리시죠. 저도 뭐 돈 좀 남으면은 주식 해보겠다 하면서 막 정보 찾고 하는데 이미 주식 시장은 정보가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냥 스케치북에 불과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주식을 정말 큰 규모로 움직이시는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대학 시절에 미래에셋의 모의 주식 투자 그 대회에 나가서 1등 하신 분이에요. 그거를 한 2번 정도 1등을 하니까 대학 시절에 미래에셋에서 부르더래. 그래가지고 연봉 2억을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니는 사회 펀드 매니저를 좀 하자. 그래가지고 뭘 하느냐? 10억이 넘는 자산가들. 예, 현금만입니다. 현금만 10억이 넘는 자산가들을 모아가지고 그걸 포트폴리오를 짜는 일을 하더라고. 주식 투자하고 빼고. 그걸 어디서 하느냐? 본인이 PC방을 차린 거예요. 저는 PC방 사장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저녁에 그게 주식 투자장으로 바뀌어요. 예, 거기서 이 해외 주식에 넣고 빼고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미래에셋 그 사회주 펀드 매니저 출신인데 그 사람들이 3, 3, 5 돈을 모아서 한 달에 3천만 원씩 정보를 산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뭐 사야 되는데요 하면서 계속 이렇게 다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분이 배가 많이 튀어나가가지고 저희 제품을 먹고 당뇨도 낮고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사면 되냐고 물어보니까 그래 황 사장 니는 건강에 관심이 많고 식품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 뭐죠?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그 문재인 정부 들었을 때 그 우수 중소기업이라 해가지고 초대됐던 그 라면 만드는 회사. 농심 말고 삼양 말고요.
오뚜기 말고 아, 그 생각이 안 나지. 그 딸도 지금 유튜브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오뚜기. 아, 맞다. 오뚜기. 네, 오뚜기가 문재인이 초대해가지고 청와대에 초대가 돼가지고 우수 중소기업으로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이 10배 이상 성장했어요. 근데 그게 그 말이 나오기 전에 한 3개월 전에 그때 제가 그분을 만났을 때가 박근혜 대통령 시절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알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 의해서 주식이 돌아가니까 우리 사장님들 주식은 조금 공부하시고 하시는 거로 하시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뭐라고요? 정보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 겁니다. 뭐 강의 끝나고 오뚜기 남으시면 안 됩니다. 예, 정보. 예, 정보. 예. 그래서 이 정보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2007년도에 골드만삭스가 어떤 보고서를 냈느냐? 건강기능식품과 네트워크 마케팅이 만나면 엄청난 수익률을 올린다 그랬습니다. 자, 2007년도죠. 왜 옛날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느냐 하겠지만 정보는요 10년, 20년 전에 했던 게 지금 일어납니다. 예, 10년, 20년 전에 했던 게 지금 일어나요. 자, 2007년도에 골드만삭스가 왜 이런 보고서를 냈느냐? 가만히 보니까 이 4차 산업혁명과 함께 건강에 대한 니즈가 올라가는 세계인들에 향해서 약은 이제 뭔가 의구심이 드는 이 시점에 정말 영양소가 함께 만나면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라는 이런 보고서들을 골드만삭스가 보고 이런 보고서를 낸 겁니다. 특히나 이 골드만삭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시중은행이 아니라 한국가의 이 신용도와 투자성을 밝혀내는 엄청난 투자회사죠. 이 골드만삭스가 말 한 번 하는 거에 따라서 나라의 신용도가 바뀌는데 이 골드만삭스가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골드만삭스는 한국에 있는 네트워크 마케터들을 위한 포트폴리오를 미리 다 짜놨어요. 이런 사람들이 돈을 들고 오면 이런 데 투자를 하겠다라는 것까지. 예. 자, 그리고 엘빈 토플러. 이분은 2016년에 작고하셨지만 세계적인 미래학자입니다. 특히나 경제학 분야에서는 이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예. 이분이 지었던 책이 뭐가 있습니까? 미래의 충격, 제3의 물결, 권력이동, 부의 미래, 그리고 불황을 넘어서 이 5가지 책이 있는데 이거는 한 번쯤은 읽어볼 만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있고 아까 만약에 주식에 대해서 투자하고 싶다 하면 그 책 읽어보고 한번 투자해보시면 답이 나올 만큼 정말 미래로 잘 예견을 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부의 미래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의료 분야에 프로슈머가 생긴다. 프로슈머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생산에 관여하는 소비자라는 뜻이죠. 정확하게 말씀드려서 이 프로슈머의 이 단어와 가장 매치가 되는 게 네트워크 마케터입니다. 프로슈머가 네트워크 마케팅은 아닙니다. 예, 매치가 되는 것이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의료 분야의 프로슈머가 그냥 의료 분야의 프로슈머가 아니라 병을 치료하는 식품이 나오는데 그 식품을 가지고 있는 프로슈머가 의료 분야의 프로슈머가 되는 것이고 이들이 부의 미래를 거머쥘 거라는 거죠. 예, 병을 치료하는 식품이 있대요. 무엇의 발전으로요? 생명공학의 발전으로. 이 부의 미래는 언제 책을 썼느냐? 2006년도에 책을 썼습니다. 2006년도에. 예. 자, 그러면 이거 한번 보실게요. 1992년도부터 노벨상을 글리코 영양소라는 어떤 뉴트리션이 받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이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문이 노벨상을 탄 거고요. 94년도에는 글리코 영양소 세포 커뮤니케이션, 즉 세포 대화에 있어가지고 글리코 영양소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논문이 탄 거예요. 그러면서 쭉 한 거의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6번이나 노벨상을 탔죠. 그리고 엘빈 토플러는 언제 이야기했다고요? 2006년도에 병을 치료하는 식품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엘빈 토플러가 그냥 점치듯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이런 논문부터 다 뒤져봤겠죠. 예, 미래학자가 괜히 미래학자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참 웃긴 게 뭐냐면은 10년 가까운 기간 동안 같은 주제로 이 6번의 노벨상을 탄 이래가 없어요. 예, 이래가 없어요. 똑같은 주제잖아요. 맞죠? 그래서 참 이게 이례적으로 참 신선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도 이 논문에 대해서 짧은 지식이지만 영어로 다 한번 찾아봤어요.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이 내용들이. 근데 이걸 찾아보면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산화질소도 노벨상을 탄 거예요. 이 산화질소 제가 잘 알고 있기로는 NO라고 해가지고 혈관 확장제에 쓰입니다. 혈관 확장제. 예. 근데 이 혈관 확장제로 쓰이는 이 산화질소가 어디에도 들어가느냐?
비아그라에도 들어가고요. 혈관을 확장시키니까 어디에도 들어가요? 고혈압 치료제에도 들어가요. 근데 노벨상을 몇 번 탔어요? 한 번 탔어요. 한 번 탔는데 이런 건강기능식품 회사에서 다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노벨상을 6번이나 탄 이 글리코 영양소라는 주제는 왜 우리가 약국 가서 글리코 영양소 주세요 하면 왜 못 받죠? 웃기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이게 별 영향이 없는 거야. 그냥 그 학자들만 떠도는 생각 속에서 동네의 소문에 불과한 거죠. 만약에 이 노벨상 6번이 탄 거라면. 근데 노벨상은 괜히 노벨상을 주지 않을 거 아니겠습니까? 6번이나 탔는데 왜 제약회사에서 안 만들고 약국에 없냐는 거예요. 전 이게 참 놀랐습니다. 한 번 탔는데 지금 모든 제약회사 하면 건강기능식품회사에서 다 만드는데 왜 6번이나 탄 글리코 영양소는 왜 안 만들까? 오히려 1998년도는 1992년도보다 늦잖아요. 근데 얘는 제품이 나왔는데 왜 얘는 안 나왔을까? 이게 저는 의문스럽더라고요. 근데 이 글리코 영양소가 뭐냐? 이게 세포 촉수입니다. 촉수. 우리가 과학 시간에 배울 때 이게 육모죠, 맞죠? 소장의 겉면이고 이게 육모인데 육모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솜털 같은 게 막 달려 있어요. 여기에도 보세요. 막 달려 있어요. 이게 확대를 시켜서 그런데 영어로 뭐라 적혀있냐면 글리코칼릭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글리코, 탄수화물이고요. 칼릭스가 옷이란 뜻이에요.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옷이 육모 위에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혈관이에요. 혈관, 동그란 혈관을 반으로 뚝 잘라가지고 현미경으로 크게 보인 겁니다. 혈관 근육층이 있는데 그 위에 뭐가 있어요? 털이 있네요. 기관지에도, 위에도, 난간에도, 줄기세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혈관이 이렇게 생겼어요. 혈관에도, 난자에도, 폐에도, 코에도, 신경에도 다 세포에 털이 있더라. 이게 이전에는 안 보였어요. 왜냐하면 광학현미경으로 비춰보다 보니까 안 보였는데 고배율로 비춰지는 전자현미경이 1980년도 때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 뒤로 털이 있네? 털이 있는데 얘가 뭐 하는 역할이지 하면서 이 생리학자들이 막 연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1980년도 때 도구가 만들어지고 1980년대, 90년대 논문이 나오고 이 논문이 나오다가 뭘 한 겁니까? 노벨상을 탄 거예요. 그리고 이 털을 만드는 영양소가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이거를 글리코 뉴트리언트를 하자 해가지고 그 글리코 영양소의 역할, 글리코 영양소와 커뮤니케이션, 글리코 영양소의 면역 방어, 글리코 영양소의 기능, 신경계에 있는 세포 커뮤니케이션, 세포 순환과 글리코 영양소에 대한 논문이 탄 거죠. 이걸 메나텍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과학을 연구하고 의학을 연구하는 생리학자들이 시간 순서에 맞춰서 이런 논문을 다 탄 겁니다. 그럼 메나텍은 뭘 한 건데? 메나텍은 이 세포 끝단에 있는 이 촉수를 만들어내는 글리코 영양소를요, 자연계에 있는 약용식물 중에서 추출을 해가지고 하나의 통에다 담아 놓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예요. 글리코 영양소를 지구상에 없는 영양소를 만들어낸 회사가 아니고 세포 촉수를 만들어내는 글리코 영양소라는 것을 잊고 이걸 과학자들이 이 영양소를 뭐라 부를까? 글리코 영양소로 부르자 했는데 이 글리코 영양소를 그럼 어디서 들고 올 건데 그래서 자연계에 찾아보니까 약용식물 안에 2개씩 3개씩 다 들어있더라는 거죠. 그거를 한 통에다가 담아가지고 우리가 먹기 쉽게 만드는 이 기술력을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특허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세포 촉수는 누구나 다 있죠. 60억 명, 70억 명 세포 없는 사람 있습니까? 세포 없으면 죽는데요. 맞죠? 근데 세포 끝에 또 뭐가 있어요? 털이 있네. 근데 이 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네이처지에 1995년도에 뭐라고 실려 있느냐? 표면에 있는 카보하이드레이트, 이게 뭐예요? 탄수화물이죠. 탄수화물로 이루어진 이 셀에 있는 이 조직체는 하는 역할이 제일 처음에 인지하더라. 무엇을요? 바이러스가 들어왔네? 너 처음 보는 바이러스야. 기다려. 너는 내가 모르는 애니까 백혈구나 대식세포를 보내야 되겠어. 인지 첫 번째 하고 두 번째 하는 역할은 뭐예요? 교통하는 거예요. 얘가 이제 정보를 받아들이면 이 옆에 있는 대식세포한테 정보를 보내는 거예요. 야, 내 세포 끝단 좌표 몇 지점에 몇 마리의 바이러스가 나도 모르는 바이러스가 있는데 얘 좀 잡아먹어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 대식세포가 정보를 받고 뭐 합니까? 엉금엉금 기어가가지고 얘를 잡아먹습니다. 이게 면역이에요. 네. 사람들이 면역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죠. 그냥 홍삼 쭉 짜먹으면 이 공 같은 게 생겨가지고 면역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예. 면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세포 끝단의 촉수가 많고 길고 그리고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인지가 돼야 되니까. 그리고 이 8가지 당영양소 중에 인삼에도 한 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삼을 먹으니까 면역이 올라가는 거예요. 버섯에도 2-3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쌀교에도 들어가 있고요. 미역에도 들어가 있고요. 나무수액에도 들어가 있어요. 알로에에도 들어가 있어요. 봄 식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2-3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세포 촉수를 이루는 8가지는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 지구상의 메나텍이 찾아보니까 8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 식품이 없어. 그래서 메나텍이 한 일은 뭐라고요? 600여 가지의 약용식물을 다 분해시켜가지고요. 다 잘라가지고 하나하나 8가지를 담아놓은 그 기술이 우리 메나텍의 기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없던 영양소를 만들어내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예. 2003년도에는 뭐라고 실렸습니까? 이 글리코 영양소가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 중에 하나다. 그럼 이게 이미지가 크게 안 다가오시죠? 여기에 메카트로닉스 한번 볼게요. 메카트로닉스가 뭐냐면은 자율주행 자동차거든요. 우리나라가 자율주행 자동차 기술이 첫 번째 기술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처음 있었대요. 그때 만들었던 기술자가 테슬라 넘어가가지고 테슬라의 저 자율주행을 만든 거예요. 예. 지금 테슬라 자율주행이 우리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죠, 맞죠? 예. 볼보하고 벤츠도 그나마 괜찮은데 테슬라 자율주행이 장난 아닙니다. 예. 주무시기도 한다 그러더라고요. 차 이제 걸어놓고. 그 정도로 자율주행 능력이 뛰어난데 이거 만들어내는 기술이 메카트로닉스예요. 근데 이 메카트로닉스를 만들어내는데 뭐도 필요합니까? 배터리도 필요하고 레이더도 필요하고 맞죠? 예,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것에 맞추어 가지고 회사들이 2003년도에 이 보고서를 냈는데 지금 2002년도 돼가지고 2020년도 되고 이 전부 다 주식 보세요. 그 메카트로닉스에 들어가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회사만 해도 이 주식이 뭐 했어요? 말 그대로 떡상했죠. 예. 이게 정보력의 차이입니다. 이거 만약에 2003년도 이거 나왔을 때 이런 애들 사놨으면 우리 사장님들 부자 됐을 거예요. 예. 근데 우리가 이런 정보를 안 읽죠. 맞죠? 예. 이거 알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글리코 영양소가 어째 보면은 이제 21세기를 바꿀 10대 신기술인데 웃긴 게 뭐냐면 이거는 메나텍이 혼자 만들어요. 예. 뭐라고 적혀 있느냐? 사이언스지에 2007년도에 글리코 바이올로지의 주인이 누군가라는 논문이 실렸는데요. 거기에 메나텍의 엠브로토스가 딱 적혀 있습니다. 이 엠브로토스는 사장님들이 처음 보시는 걸 거예요. 2세대 엠브로토스입니다. 제가. 예. 지금 사장님이 드시고 계시는 거는 4세대 엠브로토스고요. 2세대 엠브로토스가 여기 그림이 실린 거죠. 만약에 비타민C의 주인이 누구인가 했는데 우리 그 유재석이 선전하는 고려인단이 딱 올라가 있으면은 이 논문 다 내려가라고 하겠죠. 왜? 내 말고도 고려인단 말고도 다른 데서 비타민C를 만드니까. 근데 글리코 영양소를 만들어내고 이 초인류 국가, 제선두 기업이 메나텍이니까 이거를 올려놔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글리코 영양소가 상식화되면 지금은 정보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상식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정보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때 사업을 펼쳐놨던 사람들은 돈을 벌 것이고 상식화가 되었을 때 뛰어들면 뭐 하는 거예요? 소비자에 불과한 거예요. 2011년도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 9.11 테러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테러 사건이 2001년도 9월 11일인데 미 하원 청문회가 11월 14일에 열립니다. 뭐라고 열리느냐? 이게 물리적인 테러라서 망정이지 만약에 생화학 테러였으면 어떻게 할 거냐? 종합적인 메디컬 케어에 대한 솔루션을 내놔라 해가지고 미 하원에서 의학 박사, 제약회사 대표, 건강기능식품회사 그 연구원들 다 불러 모은 거예요. 불러 모아가지고 당신들 솔루션 내봐라 그랬는데 여기에 메나텍의 레지 맥다니엘 박사님이 뭐라 그랬느냐? 미 하원 청문의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들고 있는 글리코 영양소로 우리 몸을 요새화시키면 어떤 바이러스가 오더라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하원 청문회에서. 근데 그 자리에 제약회사 대표도 있을 거고 의학자도 있을 거고 과학자도 있을 건데 비아냥거렸겠죠. 그냥 건강기능식품회사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그것에 맞춰가지고 모든 논문이며 임상 결과를 내놓으니 아무 말도 못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속기록이
10년이 지난 2011년도부터 구글 링크를 통해서 우리가 서칭할 수 있어요. 우리 사장님들 지금 구글에 들어가서 제가 링크 보내드린 거 타고 들어가면은 이거 다 볼 수 있습니다. 단 영어로 적혀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예,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메나텍은 어떤 회사냐? 한마디로 사회적인 회사이고 그리고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이게 참 너무 이율배반적이죠. 나스닥에 상장이 되어 있으면 투자자들한테 돈을 돌려줘야 되고 사회적인 기업은 이윤을 남기면 안 되는데 이 두 개가 같이 병행이 되고 있는 특이한 회사입니다. 이거는 꼭 알아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메나텍의 소득이 그러면 어떻게 발생하게 되느냐? 메나텍 소득은 매출에 의한 소득과 그리고 리더십에 의한 소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첫 번째 매출에 대한 소득인데요. 내가 500PB를 하고 나와 같이 500PB를 먹을 수 있는 사람을 두 사람을 고정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나는 매달 8만 원의 소득을 받아가실 거고요. 500PB씩을 4분을 만들어 놓으면 나는 20만 원의 소득을 매달 가져가십니다. 이거는 매출에 따르는 보너스가 아니고 사업을 만들었고 구성했다 해가지고 주는 보너스예요. 이것 때문에 타사 대비 보너스가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A사도 좀 했거든요. 예, 먹고 살라고 제가 여러 일을 많이 해봤다 그랬지 않습니까? A사 하면서 제가 그 PT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저기 호텔에도 같이 가고 이래 했는데 그 PT 했었을 때 소득보다 우리 메나텍의 비즈니스 개발 보너스와 유니레벨 보너스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초기 사업자가 즉각적인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유니레벨 보너스인데요. 내가 사업을 하다 보면 이렇게 500PB씩 드시는 분들을 케어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메나텍이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전환을 시킨 이유가 뭐냐면 제품을 약국에 팔고 미국은 드럭스토어죠, 맞죠? 드럭스토어에 팔아가지고 제품이 나가다 보니까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좋아지면서 명예현상 같은 것이 일어나니까 계속 이 클레임을 거는 거예요, 고객들이. 그리고 약사들은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이 약이 어떻고요? 명예이 있으면 제가 케어해드릴게요. 이런 이야기 하지 않지 않습니까? 5분 만에 설명할 수 있는 것들로 제품이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메나텍의 엠브로토스가 약국에서 전시되어서 판매가 되었을 때 고객들이 두통약 주세요 그랬는데 설사를 하니까 명현현상으로 그러니까 막 클레임을 걸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마케팅 전법을 바꾸니까 굉장히 수익률이 올라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이유가 뭐냐면 저희 같은 어소시에이트들이 가가지고 케어를 하더라는 겁니다. 제품을 먹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그 명예현상을 잘 넘기니까 결국은 그들이 매니아 고객이 되더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매니아 고객이 되면서 내 사업이 자꾸 성장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레그가 쭉 제품 전달만으로도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메나텍의 재구매율이 74%가 넘어갑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내가 제품을 전달했을 때 이 사람이 오늘만 먹는 게 아니라 다음 달에도 먹고 다다음 달에도 먹고 1년 뒤에도 먹고 5년 뒤에도 먹고 10년 뒤에도 먹어주면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려면 제품이 너무 좋아야 돼요. 근데 그 제품이 좋다라고 평가되는 것이 재구매율인데 이 재구매율이 메나텍이 74%입니다. 그러니 이렇게 500PB씩 드시는 분들을 케어만 잘 하더라도 제품이 일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퍼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더라고요. 예. 저도 영업을 해본 사람으로서 영업을 해서 소개 한번 해달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감동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영업할 때는 참 그 소개가 넘어가기 힘들었었는데 메나텍은요 제품을 먹이고 케어만 잘하니까 계속 소개가 나는 거예요. 예. 제가 한때는 저기 용호동 약쟁이로 불렸습니다. 용호동에 우리 사모님들은 카드로 결제 안 하시더라고요. 거기 돈 많으신 분이 좀 있었어요. 전부 현금 결제. 예, 여기 뭐 차고 다니시면서 얼마고 황 사장 이러면서 다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예, 나머지 니 뭐 떡 사 먹으라 이러면서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소개가 자꾸 일어나요. 예, 그럼 이렇게 일어나면 단계에 맞춰가지고 뭘 준다고요? 보너스를 주는 게 유니레벨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8886654 이거는 PD에 따르는 퍼센테이지고 단계가 직급에 따라서 깊어질 수도 있고 퍼센테이지가 또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유니레벨 보너스는 매출에 따르는 보너스라는 것. 예. 그리고 세 번째는 7단계를 넘어가는 마지막 단계의 이 보너스는 무한 보너스로 저희가 받게 되는데요. 메인 레그를 제외한 나머지 레그에서 뜨는 모든 매출의 합을 정하고 그 합의 0.5%를 곱해서 줍니다.
그래서 1억 정도면 50만 원, 10억 정도면 500만 원, 100억 정도면 5천만 원의 무한 보너스가 주어지게 되는데 에이 뭐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하시겠지만 사장님 저는 이 메나텍을 그냥 1, 2년 하고 말 게 아니거든요. 10년, 20년 대를 물려서 할 겁니다. 저는. 예. 아메이나 이런 데도 보면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아메이가 거의 뭐 대를 물려서 3세대 이상 넘어갔다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아메이 그 사업자들 보면은 어머니 코드 물려가지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메나텍도 가만히 보시면은 이 어머니 코드를 물려받지는 않았지만 같이 가족 사업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제 아들에게 이거 물려줄 겁니다. 그러면은 10년이 지나서 이 8단계 이하로 뜨는 매출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그럼 그게 1억이면 뭐예요? 50만 원이에요. 예. 이거 괜찮은 거 아닙니까? 맞죠? 예. 자, 그리고 멘토 보너스. 요거는 내가 추천한 사람이 직급을 달성하게 되었을 때 받는 보너스인데요. 메나텍은 보너스를 많이 받아가시려면 추천을 많이 하시면 좋아요. 같이 사업하자. 그러면 사업하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 내 번호 넣으면 돼. 이게 추천인이에요. 예. 그래서 이 추천인이 많이 되면 될수록 이런 보너스를 많이 받아가십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커스터머 팩은 뭐냐면은 내가 처음 사업을 하시는 분들을 가입을 시켜놓고 생애 한 번, 내가 이거 그냥 20만 원, 30만 원씩 그냥 다달이 먹는 것보다 한 3달치를 먼저 구매를 해가지고 내가 한번 팩을 구성해 볼게요 하는 고객들이 있어요. 그럼 그 고객들은 이 프리미엄 커스터 팩을 추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제품을 꾸리면 이 꿀에서 결제하는 순간 그 다음 달에 내가 추천인이 된 그 사람에게 10%가 매출액의 10%가 내 보너스로 잡히고 이 프리미엄 커스터머 팩을 구매한 사람은 AO라는 제품을 하나 더 공짜로 받게 됩니다. 그러니 제 고객들은 이렇게 구매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냥 다달이 구매하시는 분도 있는데 3달에 한 번씩 구매할 때 이렇게 커스텀 팩을 꾸려가지고 구매하시는 분이 제법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보너스를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메나텍의 보상의 꽃 매칭 보너스입니다. 이게 진짜 대단한 보너스예요. 예, 제가 보상 한번 파보려고 앞에 있는 A사, 저기에 있는 H사, 초량에 있는 A사부터 해가지고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예, 옛날에 그 미래의 뭐 네트워크가 퓨땡넷이라고도 있었고요. 예, 다 와가지고 보상 이야기 하는데 이런 보상 가지고 있는 회사 흔치 않습니다. 그것도 지금 직판협회 이사사로 정식적으로 등록이 돼 있고 정식적으로 세금 내고 우리가 종소세도 신고하는 회사에서 이런 보너스가 있다. 예, 정말 대단한 보너스입니다. 이게 어떤 보너스냐?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요. 내가 같이 사업을 하자고 나오시는 분도 있고 스폰서에 의해서 드라이브 뎁스 되는 분도 있어요. 예. 이게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나랑 같이 사업하자는 분이 비율이 높지만 그냥 일반인들은 같이 사업하자 하면 거의 대부분 어떻습니까? 거절을 많이 하시고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내 네트워크 산하에는 이 나랑 같이 사업하는 비율이 많이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회사가 봤을 때는 스폰서가 드라이브 뎁스 해줬던 내가 드라이브 뎁스를 했던 이 사람은 내 파트너인 거예요. 그러면 내 파트너면 이 사람들을 성장하게끔 당신이라는 사람이 다 도왔겠지. 회사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이 직급을 달성하게 되면 우리가 매칭 보너스를 받게 되는데 어떻게 받게 되느냐? 세대를 정해서 20, 20, 10, 10, 2.5, 2.5로 받게 됩니다. 여기 20이 사라졌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내가 사업을 하자고 추천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은 스폰서에 의해서 드라이브 뎁스가 됐어. 근데 둘 다 골드 ED네? 골드 ED는 월 소득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을 200만 원 벌 수 있는 사람으로 나는 도왔겠죠. 어떻게 도왔겠습니까? 파트너 후원도 하고, 예, 고객도 드라이브 뎁스 하고, 같이 만들어 가면서 이 사람을 골드 ED를 만든 거예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되느냐? 이분들이 골드 ED가 되면서 나는 PD가 되겠죠. 맞죠? PD가 되면서 매칭 보너스를 어떻게 받느냐? 이 사람이 200만 원 벌게끔 나라는 사람이 도와줬다고 회사가 보고 이 사람의 소득의 몇 프로요? 20%를 나에게 체크 매칭으로 주는 겁니다. 200만 원 중에서 20% 딱 떼가지고 내 거로 주는 게 아니라 회사는 200만 원은 200만 원 줄 거 주고 나는 이 사람을 직급 달성하게끔 헌신했다 해서 이 사람의 200만 원의 20%를 회사에서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돼버리면 내가 추천한 사람이면 내가 받는 게 당연해. 근데 내가 추천을 안 한 사람까지도 받는 개념이 체크 매칭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사업은요, 내 파트너를
그냥 무한정 도와줄 수 있는 이런 헌신과 도움의 사업을 진짜 제대로 펼칠 수 있는 겁니다. 타사는요, 내가 추천한 사람에게만 보너스를 받아요. 매칭 보너스를. 그러니 마음이 어디로 자꾸 갈까요? 여기로 자꾸 가겠죠. 맞죠? 왜요? 이 사람이 잘 돼야 뭐 할 건데? 내가 매칭 보너스를 많이 받아갈 건데 이 사람한테만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소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후원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산하에 내가 추천한 사람이든 안 한 사람이든 동일하게 줄 수 있는 후원 구조로 매칭 보너스가 형성이 되어야 되는데 요 앞에 있는 회사랑 저기 있는 회사랑 그렇게 안 줍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른 타사에 상처받고 오신 분들 거의 대부분 물어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었던 경우가 많아요. 이 사람이었던 경우가. 위에 상위 스폰서가 뭐라 그러면 진짜 직접적으로 대놓고 그런 말도 했다예요. 당신에게는 내 보너스가 안 올라오니까 도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울고 불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럽니다. 예. 그러니 이런 보너스가 있는 거 굉장히 대단한 보너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글로벌 풀 보너스.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 큐 브론즈 PD를 하게 되면요. 전 세계의 매출의 지분을 가져오게 돼요. 매출을. 우리 사장님들이 사업가라고 한번 쳐보세요. 매출이라는 개념은 그 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비용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컵 하나 만드는데, 이 마이크 하나 만드는데 마이크를 10,000원에 팔면은 여기에 원가가 6,000원이라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예. 그럼 나머지 4,000원이 내가 버는 거예요. 진짜 실질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들어오는 거. 근데 매출이라는 것은 안에 비용이 발생하게 돼 있는데 뭘 기준으로 준다고요? 매출 기준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매출 맞아요 라고 한 번 더 물어봤다니까요. 원래는 뭐가 돼야 돼요? 이익, 영업이익이 돼야 돼요. 그래야 당연한 거지. 회사가 남는 거에서 주는 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매출에서 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메나텍의 전 세계 매출이 한 3천억대 되는데 이 3천억대가 아직까지 성장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왜죠? 아직까지 사람들은 이 글리코 영양소를 정보화에 머물러 있어요. 너 글리코 영양소 아니야? 물어보면 다들 뭐라 그러십니까? 저는 글루코사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타사에도 만드는데 왜 너희 회사에만 만드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저한테. 근데 그게 4, 5년 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제가 글리코 영양소 아니야? 물어보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한번 먹어봤다 그래요. 예. 그거 뭐 암에 좋다. 혹은 병원에 의사 선생님이 권하던데 실질적으로 제 고객은 다 설명 듣고 이건 의사가 말하면 먹을게요 이랬는데 의사한테 제가 논문까지 주면서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니까 이거 좋은 거라고 먹으라고.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정보화에 머물러 있는 이게 상식화가 되면 전 세계의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갈 거죠. 나는 일한 거는 뭐 한 거예요? 내 주변에 알린 거야. 근데 내가 큐 브론즈 PD가 되면 회사가 매출이 올라가면서 내 소득도 뭐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의 매출이 잘 되어서 더 뜬다. 그래서 2배 매출이 올라간다. 그러면 내 보너스도 몇 배가 되는 거예요? 글로벌 보너스는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뭐냐면은 회사 임원급의 대우를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브론즈 PD 이상 꼭 한번 해보시고, 예, 이거 한번 받아보십시오. 이게 지금 마지막 단추의 보너스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500pb씩 내가 한번 먹어보는 거예요. 500pb. 우리 회사 제품을 2달치를 한꺼번에 먹든, 예, 아니면은 진짜 내가 제대로 경험해보겠다 해가지고 우리 집에 있는 뭐 샴푸며 로션이며 다 바꿔보든 바꿔서 500pb를 먹어보는 거예요. 그럼 반응이 오겠죠. 그러면 이를 똑같이 먹으라는 분도 있겠고 20만 원씩 먹는 분도 있겠지만 모아가지고 내가 500pb씩 해가지고 이 2,500을 만든다. 그러면 나에게 순수하게 그 다음 달에 보너스로 들어오는 게 30만 원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31만 얼마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을 케어를 하면요. 이상하게 당신이 받는 것처럼 나도 한번 받아보자 하면서 이 사람 소개로 나오기 시작한다니까요. 영업은 이렇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도 내 명단이야. 그리고 여기도 누구 명단입니까? 내 명단이 되어야 돼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이 웃긴 게 뭐냐면 이 사람을 관리를 잘하고 감동을 주면요. 이 사람 명단에서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이분들도 딱 이렇게 500pb를 만들어 놓으면 이 사람이 얼마씩 받아갑니까? 32만 원. 이 사람이 얼마? 32만 원. 나는 얼마? 70만 원 받아갑니다. 그러니 내가 이 사람들이 32만 원씩 받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나는 70만 원을 받아가니 남을 잘되게 해주면서 내가 잘되는 이런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자, 이 사람들. 자, 이 사람은 근데 좀 퍼포먼스가 떨어져. 그래서 2명씩 했어요. 2명씩.
이렇게 1,500점을 하면 한 13만 원 벌어 가시거든요. 요 사람도 13만 원, 요 사람도 13만 원, 요 사람도 13만 원, 요 사람도 13만 원 하고 이렇게 13만 원씩 버는 분들이 밑에 두 사람 있으니까 이 사람은 500ppc만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케어를 하면 요 사람들은 얼마를 받아가느냐? 약 한 40에서 50만 원. 요 사람들은 얼마? 13만 원. 나는 얼마 받아갑니까? 115만 원. 남을 도우니까 내가 돈을 버는 거예요. 이런 메커니즘. 이런 메커니즘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내가 아까 그 실버 ED를 한번 해보고 똑같이 내 파트너를 실버 ED를 만들면 나는 골드 ED가 되는 거고요. 그럼 골드 ED가 되면 23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참 웃긴 게 뭐냐면은 영업은요 230만 원 벌려면 내가 다 팔아야 되고 내가 다 애를 쓰고 만나야 돼요. 근데 내가 실버 ED 한번 해본 경험을 가지고 내 파트너 실버 ED 만들다 보면 나는 어느새 골드 ED가 돼 있거든요. 소득이 들어와. 야 이거 뭐지? 남을 도우면서 내가 돈을 버네? 내가 골드 ED 해가지고 남 골드 ED 맞추려고 막 노력하다 보면 난 PD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업은 뭐냐면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애쓰는 게 아니라 내 파트너를 성공시키려고 애쓰다 보면 내가 직급을 가기 때문에 가장 우선시해야 될 게 뭐냐면 내 파트너의 직급입니다. 내 파트너를 어떻게 성공시킬까? 그렇다고 막 사주고 카드 긁어주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시스템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입혀주면서 이들이 스스로 성장하게 할 수 있게끔 내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도 성장할 수 있게끔 돕다 보면 내가 이 직급까지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실버 PD가 한 1,600만 원 연봉으로 치면 2억에서 3억 정도 되는데요. 이게 2개 레그로도 가능해요. A사는 이 2억에서 3억 벌려면 레그를 18개 펼쳐야 됩니다. 18개. 예. 레그를 18개 펼칠 수 있어요, 사장님들? 만약에 그 아메이에서 다이아몬드 정도 해가지고 메나텍 와가지고 사업하시면 이거 껌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너무 보상이 합리적이에요. 예. 이것이 인쇄적이고 연금으로 상속으로 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실버 PD 정도 되면요. 그 뒤로 PPD 가는 거는요. 쉽게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사업을 쉽게 할 수 있는 글로벌 원만의 무기가 있죠. 뭐예요? TLP입니다. 저 이번에 우리 김강태 사장님 레고 쪽에 진짜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20대가 PD를 달성했습니다. 20대가. 예. 근데 그 20대 밑에 있는 많은 파트너 사장님들도 전부 20대, 30대인데 무엇으로 전부 다 제품을 전달했느냐? 이 TLP로 간 거예요. 예. TLP를 전달해 보니 예전에는 고객을 만나거나 대상자를 만나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랐는데 TLP가 있다 보니까 그것만 주구장창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 제품을 사시는 분도 있고 세미나 초대되는 분도 있고 거절하는 분도 있지만 그게 횟수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사업하시는 분이 많아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내가 직급을 갖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올해 1월 달부터 시스템대회에 오셔서 보셨으면은 이번에 골드 ED 되신 분도 어떻게 직급 가셨는지 다 보셨을 거예요. 처음에 ED, 실버 ED, 골드 ED 이렇게 갔습니다. 우리 김현수 사장님도 처음에 ED, 실버 ED 하다가 이번에 PD 가셨잖아요.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데 날개가 달린 게 뭐냐면 바로 TLP입니다. TLP. 예. 안에 STP 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임상 결과, 그리고 이 사람이 제품을 뭘 먹어야 가장 커스터마이징, 그 사람에 맞게 되는지까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업이 너무 쉬워졌어요. 그리고 이거를 딱 들고 가서 보여주면은 뭐라 그러냐면은 와 지적이다. 종이 쪼가리 가가지고 막 설명하는 게 아니고 탭이나 노트 딱 들고 가가지고 터치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멋있는 거야. 네, 멋있다라는 말도 저도 자주 듣습니다. 그래서 이런 TLP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요. 코로나 시절에 이런 재정적인 문제, 그리고 면역의 문제, 솔루션이 없어서 어째 보면 우리 국민들이 화를 풀 데가 없어서 이런저런 일에 화를 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솔루션이 있다면은 화를 내지 않아도 되죠. 예, 우리가 너무 좀 뭔가 격앙이 돼 있고 뭔가 하나에도 굉장히 흥분이 돼 있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 솔루션이 있다면은 정말 앞으로 미래에 그려나갈 수 있는 그림이 있다 보니까 너무 즐겁고 행복할 건데 그런 솔루션을 메나텍으로 한번 잡아보시고 오늘 강의 한 번 듣고 메나텍 절대 알지 못하십니다. 예, 그렇다고 한 번 듣고 사업하라고 제가 권유하지도 않을 겁니다. 여러 번 오셔가지고 검증해 보시고 맞다면 제대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들어가는 거는 나의 시간이지 돈이 아닙니다. 시간으로서 인쇄 수입을 만들어 가시고 1년 뒤, 2년 뒤에 정말 코로나의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질 수 있는
멋있는 사장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